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시험의 강의를 맡은 전범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최종 마무리 요약 90선 시간이에요. 굴삭기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 90문제만을 따로 엄선했어요. 거기에 이론을 가미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강의예요. 여기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스킬적인 거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갈 테니까요. 요거는 메모를 하셨다가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문제풀이 스킬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 형광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OT 시간에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린 거 있어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눈 카메라로 팍팍 찍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형광펜이 필요해요. 그래서 형광펜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요. 문제하고 답에다가요. 색칠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책은 답에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색깔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굳이 답에는 칠할 필요가 없고요. 뭐에다가? 문제에다가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돼요. 다 칠하면 안 되고요. 어떤 거에만요? 그렇죠. 주요 문구에만. 주요 문구에만 형광펜으로 색칠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중에 형광펜 쳐 있는 핵심 문구 있잖아요. 그걸 보고 답이 그냥 팍팍 들어와요, 눈에. 그래서 요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됐죠? 다음 두 번째. 저희 굴삭기 시험은 출제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문제가? 문제 은행식이랬어요. 맞죠? 문제 은행식이라 보니까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가 약 한 70% 정도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보다는 뭐가 똑같아요? 답도 똑같잖아요. 맞죠? 문제도 똑같고 답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핵심이 뭐예요? 문제와 답만 외우는데 어디에 방점이 찍혀지는 거죠? 답에 방점이 찍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답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지문이 4개의 지문이 나올 때요. 답으로 해당되는 지문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지문만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만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자들 보시면은 나머지 지문에도 내가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맞는 방법이긴 한데요. 우리가 오로지 문제와 답만 외운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요. 나머지 지문들이요. 저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셔요? 답에 방점을 쓰시고 답만 외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됐죠?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뭐냐면요. 핵심 문장이나 핵심어 있잖아요. 이 핵심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하나 드려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많이 드려요. 말 그대로 압력이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면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체 같은 경우는 뭐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것도 하나의 문장으로서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셔야 문제에 적용하기 쉬워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과열이 됐다고 쳐봐요. 열을 많이 받았대요. 열을 많이 받는 이유는 뻔해요. 왜요? 내가 받은 만큼 열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과열이 됐다 그러면은 열 방출이 안 된다는 게 키워드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구를요, 여러분이 많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께 이제 키 센텐스라고 그래가지고 핵심 문장을 적어드리거든요. 그거는 메모 따로 해주셨다가 반드시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됐죠?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문제가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안 좋은 걸 물어봐요. 이거 되게 웃깁니다. 이 굉장히 이런 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가 안 좋은 걸 물어봐요. 그러면요. 보세요. 답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똑같이 안 좋은 것처럼 답도 안 좋은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장점, 좋은 걸 물어봐요. 그럼 답도 뭐예요? 당연히 좋은 게 나와요. 이게 대칭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의외로요. 이 4번 문제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 짧게는 한 5개,
크게는 한 10개 정도까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왜 이런 건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요걸 딱 적어 놓으셨다가 저거를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끄덕끄덕이시면 충분하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께 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문제 풀이하기 전에 한번 읽어 보시고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최종 마무리 요약 90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 원리 물어봤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우리 배웠던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봐요. 5번이나 출제됐네요. 압축말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 답 뭐예요? 폭발 행정이에요. 왜? 우리 배웠잖아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네모 그림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실린더. 이거 뭐랬어요? 연소실. 맞죠?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피스톤. 맞죠? 여기 손잡이 해당되는 거, 쇠망치 해당되는 거, 이거 커넥팅도 됐죠? 여기서 뭐가 이래요? 사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맞죠? 우리 기술 시간에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 중학교 기술 시간 같아요.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배웠잖아요. 자, 흡입, 공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피스톤 내려가고. 맞죠? 그다음에 압축, 피스톤이 올라가고. 맞죠? 고압이 되고 그다음에 고온이 돼서 요 연소실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요렇게 생긴 거 뭐요? 저 분사 노즐이 있다 그랬죠? 연료 탱크로부터 여기까지 뭘 보내요? 연료 보내서 여기다가 고온이 된 상태에서 안개와 같이 연료를 분사해서 착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기가 됐죠? 연소 됐죠? 폭발 행정 내려갔죠?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연소가 됐으니까 연소 가스 나왔죠. 연소 가스 빼줘야 되네. 맞죠? 이 사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뭘 물어봤어요? 압축 행정 말에. 맞죠?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 답은 뭐예요? 폭발 행정. 맞죠? 흡입 행정, 뭐 배기 행정, 압축 행정. 이건 뭐예요?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됐죠? 요거는 저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두 문자 따가지고 그냥 뭐 입, 압, 퍼, 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 문자만 따서 내가 요 과정을 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원리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했고, 맞죠? 결론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 압, 퍼, 빼,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그 과정도 우리가 어떻게 했고 암기했고, 그럼 이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소화하신 거예요. 맞죠? 제가 그리고 OT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원리에 관한 문제 무슨 문제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할 문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다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런 거로 이해할 문제 체크를 해놔야겠죠. 맞죠? 그리고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형광배치라는 거. 제가 예를 몇 개 한 들어드릴게요. 여기서 핵심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압축말. 맞죠? 여기다가 형광펜 칠해놓고. 맞죠? 그 다음에요.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 요게 형광펜 칠해놓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압축말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 답은 모르겠어요. 폭발 행정. 바로바로 눈앞에 팍팍 찍혀나가죠. 됐죠? 요거 해결됐어요. 자,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봐요. 2번. 자,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이 및 회전비. 자, 문제 봐요. 사행정 기관에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의 비 및 회전비는 각각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 무슨 문제예요? 수치 문제.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암기할 문제. 우리 OT 한번 생각해봐. 앞에다가 세모 쳐놓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잖아요. 숫자 나온 거. 이거 제가 어떻게 이미지로 암기를 시켜드린다 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가 외워요. 4학년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행정실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행정실장이요. 교무실에서요. 선생님들을 모으고 회의를 하는데요. 목소리가 되게 컸어요. 크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손에 반지 꼈어요. 그거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4학년 행정실장이요. 어떻게 했어요? 크게 어떻게 해요? 회의를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손에 뭐 껴져 있어요? 반지 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하면 돼요. 자, 크랭크축은요. 회전비가 뭐예요? 2잖아요. 2래 2. 근데 지름은 반대래요. 자, 크랭크축 대 캠축 기어가 앞에 나왔어요. 맞죠? 회전비는 얼마 나왔어요? 뒤에 나왔죠.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뒤에 나왔죠. 자, 크랭크축은 앞이고 회전비는 뒤에 나왔어요. 뒤에 있는 게 뭐예요? 2면 되잖아요. 답 몇 번이에요? 2번 아니면 3번. 맞죠? 근데 지름은 반대래요. 반대라는 얘기는 2가 아니고 1이라는 얘기죠. 답 몇 번이에요? 3번. 이런 식으로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형광펜 칠할 때 제가 거기까지 몇 개 알려드린다 그랬죠? 어떻게 칠하면 돼요? 문제. 사행정. 맞죠? 그 다음에
크랭크 축, 회전비, 그 다음에 2. 여기다가 형광펜을 딱 칠하면 아, 사행점 크랭크 축 크게 회2를 하는구나. 요것만 하면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됐죠?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 됐어요? 다음 3번 봐요. 자, 디젤 기관에만 있는 부품 물어봤어요. 자, 문제 보시자고요. 자, 디젤 기관의 전기 장치는 뭐예요? 없는 것 물어봤어요. 없는 거. 자, 디젤 기관 물어봤어요. 자, 디젤 기관은 제가 뭘 했어요? 연료 장치 때 설명드렸어요. 자, 디젤 기관 무슨 기관이랬어요? 이거는 연료로 뭐 사용하고요? 경유 사용하고. 맞죠? 그리고 압축 행정 때 고압이 되면서 고온이 돼서 거기다가 분사 노즐로부터 고압의 연료를 안개와 같이 뿌리잖아요. 압축해서 착화시키잖아요. 맞죠?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반해서 무슨 기관? 그렇죠. 가솔린 기관.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못 써요. 아, 휘발유 쓰고. 가솔린 기관은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아, 점화와 관련되는 장치가 필요하다해서 전기 점화 기관이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기관들이 무슨 부품들이 필요해요? 점화 플러그라든지 아니면은 점화 플러그에다가 고전압을 배송하는 어떤 거? 배전기 같은 거 필요하다는 거. 이 디젤 기관은 착화 기관이 압축해서 착화해서 연료 뿌려주니까 이건 연료 분사와 관련된 부품이 필요하고. 그렇죠? 자, 디젤 기관에 없는 거 뭐예요? 스파크 플러그. 이건 뭐예요? 점화 플러그. 이건 어디 있어요? 가솔린 기관에 있어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어때요? 이건 암기할 문제 치면 되고, 디젤 기관 형광펜 칠하고 어떻게 없는 거 이렇게 쉬고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눈 카메라 찍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뭐예요? 다음 중 디젤 기관에 있는 부품. 자, 디젤 기관 압축 착화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연료 분사와 관련된 부품. 다음 몇 번? 4번. 됐어요? 자, 4번 봐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간격이 클 때의 영향이에요. 자, 문제 봐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간격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좀 키 센텐스가 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요거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이거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간극이에요. 간극이라는 건 틈새네요. 자, 틈새가 있다는 얘기는요. 자, 기밀성, 밀폐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틈새가 있으니까 기밀, 밀폐에 할 수 있는 게 성질이 떨어질 거 아니야. 기밀성이 떨어지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라는 건 밀폐된 상태에 눌렀을 때 압축이 잘 되잖아요. 결국 압력도 뭐가 되네요? 떨어지게 되네요. 맞죠? 자, 압력이 떨어져요.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열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요건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그려놨고 옆에 뭐 있다 그랬어요? 여기 오일 팬이 있다 그랬죠. 엔진 오일 들어있는 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피스톤하고 이 실린더하고 피스톤 요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상정대로 높잖아요. 이놈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면은 오일이 상승하죠. 위로. 어디로요? 연소실 쪽으로. 그래서 결론은 엔진 오일의 소비량도 어떻게 돼요? 상승하니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요게 하나의 뭐예요? 키 센텐스라는 얘기. 이해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간극이 커요. 틈새가 커요. 기밀성이 떨어지네요. 압력이 떨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보니까 오일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 소비가 많아지네요. 됐죠? 이 논리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죠? 자, 문제 뭐예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대요. 결국 뭐가 일어나요? 엔진 오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됐죠? 다음 문제. 피스톤 링이 마모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랬어요. 자, 마모라는 거는 뭐예요? 달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자, 피스톤 링이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제가 피스톤을 확대해 드린 거예요. 피스톤을 확대했는데요. 이 피스톤에는요,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있다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홈 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링이 걸려 있어요. 링이 걸려 있는데 위에 걸려 있는 링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 하냐면 압축 링이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설치돼요.
그리고 요 밑에에 홈이 파져 있는데 걸려 있는 링을 우리가 뭐라 하면 오일 링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자, 압축링이 뭐냐면 압축 가스가 새는 거를 막아줘요. 그리고 오일링은 뭐냐면은 이 피스톤이 어디를 움직여요? 실린더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엔진 오일이 막 위에 상승하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피스톤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뭐 발라요? 원활하게 움직여서 기름칠 하잖아요. 엔진 오일 있잖아요. 이 엔진 오일이 실린더 벽에서 막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오일링이에요. 근데 뭐가 마모됐대요? 이 링이 마모가 되면은 기밀성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결론 어떤 거예요? 이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마모가 되었다는 얘기는 달아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달아 없어지면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틈새 생기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을 그대로 쫓아가겠네. 기밀성이 떨어질 것이고 압력 떨어질 것이고 오일 상승돼서 엔진 오일 소비량이 증가하겠네. 맞죠? 요게 그대로 적용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죠? 자, 문제 봐요.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 답 뭐예요? 뭐가 마모됐어요? 피스톤 링이 마모돼서 틈새가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답 1번. 됐죠?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 수 있는데 요걸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잘 암기하고 계신다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쉽게 풀려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6번 봐요. 디젤 엔진의 시동 불량 원인이에요. 자, 문제 봐요. 자,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잘 안 된대요. 안 되는 원인으로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자, 시동이라는 건 뭐예요? 멈춰 있는 차량에다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최초로 움직일 수 힘을 불어넣잖아요. 근데 시동이 안 된대요. 안 된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넣어주는 힘이 부족하거나, 맞죠? 아니면은 맨 처음에 힘을 넣어줬는데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 움직여요? 사람 같은 경우도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힘의 대표적인 게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최초로 뭐를? 그렇죠. 연료가 없을 때 나름대로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도 불어넣어주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 불량 원인에는 대부분 뭐냐면 연료와 관계되는 것들이 다 지문에 나온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시동 불량이다. 최초의 힘을 말 그대로 가해주지 못했다. 움직이지 맨 처음에 힘이 너무 약한 경우. 근데 힘은 가해주는데 움직이지 않아. 얘가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을까? 밥 못 먹어서, 즉 연료 공급이 안 돼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안 되는 원인. 맞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연료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 답 3번.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야 돼요. 여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요 키워드인 최초 공급. 요거 연료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앞으로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죠. 됐죠? 다음에 디젤 엔진의 과열 원인. 자, 문제 봐요. 디젤 기관이 작동 시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거. 맞죠? 자, 과열되는 거예요. 열 받는 거예요. 맞죠? 열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열 방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열을 왜 방출 못해요? 뭐가 막혔거나. 그렇지? 아니면 다친 대로 고장이 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열에 대해서 식혀줄 수 있는 뭐예요? 뭐가 대표적인 거예요?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하거나. 기름도 액체잖아요. 액체가 부족하거나. 됐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죠. 답이 3번. 왜? 수원 조절기가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거니까. 과열되는 거 원래 닫혀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아니니까 열려 있는 거.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맞죠? 열려 있으면은 당연히 과열되지 않은 거니까요. 다음에 또 봐요.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거. 과열되는데 원인이 아닌 거예요. 답 4번. 엔진 오일량. 이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액체잖아요. 식혀주는 건데 과다하니까 당연히 원인이 아닌 거죠. 자,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아까 제일 중요한 과열은 뭐야? 열 방출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8번. 디젤 엔진이 실화된대요. 실화되면 일어나는 현상. 다 문제 봐요. 기관이 실화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뭐라고 써요? 자, 이 실화된다는 건요. 요 키워드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우리가 실화된다고 얘기해요. 자, 완전 연소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실린더 내에서 이 실린더 내에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면은 최종적으로 동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피스톤이 달렸고요. 여기에 커넥팅 로드가 있고 이 밑에 뭐가 있다고 해서 크랭크 축이 있잖아요. 직선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전환시켜서 여기에서부터 얼루요.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바퀴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은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결국 뭐가 안 움직이겠어요? 회전 운동이 안 힘들어진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엔진 회전이 불량하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될 거고요. 됐죠? 다음 9번 봐요. 연료의 성질이에요. 자, 문제. 연료의 세탄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자, 세탄가는 뭐예요? 착화성을 표시하는 수치인데요. 착화성은 불 붙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외워요. 자, 뭐라고 외워요? 세탁. 뭐요? 세탁. 뭐요? 세탁. 아, 세탄가는 뭐예요? 착화성. 세탁, 세탁, 세차.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됐죠? 다음 10번. 작업 후 연료 탱크 내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 자, 문제 봐요. 겨울철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답이 뭐예요?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되어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료 탱크예요. 연료 탱크에 연료를 요만큼만 달아놓잖아요. 이게 연료예요. 여기 이제 공간이 생겼어요. 이 공간이 있다는 거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공기도 있지만요. 여기에는 물이 있어요. 즉 수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분, 물이에요. 물인데 엔진 같은 거 뭐예요? 전부 다 쇳덩어리잖아요. 물은 쇳덩어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 수분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엔진에게 나름대로 뭐예요? 나쁜 영향을, 손상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를 여기까지 다 채워주는 거예요. 됐죠? 답은 3번. 다 11번. 분사시기 조절 장치. 문제 봐요. 디젤 기관에서 타이머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 자, 타이머가 이런 게 뭐예요? 이거 시간, 시기잖아요. 당연히 뭘 조절하겠어요? 분사, 시기 조절. 당연하죠? 넘어가요. 다음 압력식 캡이에요. 문제 봐요. 디젤 기관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여주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 알맞는 것. 자, 비등점, 끓는 점, 온도를 높여주네요.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압력을 높여주면 온도가 올라갈 텐데. 그렇죠? 압력과 관계되는 게 뭐가 있냐? 4번 압력식 캡.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됐죠? 요거만 명심하면 답이 그냥 또 나왔어요. 됐죠? 자, 13번 펜벨트 점검이에요. 문제 봐요. 펜벨트에 대한 점검 과정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제가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답이 제일 중요했어요. 답부터 보시면 돼요.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어야 한다. 접촉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접촉되면 왜 그러냐면은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접촉되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자니 나머지 읽어보지 말고. 됐죠? 왜? 이 문제 똑같이 출제되니까 자, 접촉되어야 돼요? 접촉되지 말아야 되나? 왜? 미끄러지니까.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시자는 얘기예요. 다음 냉각장치의 기타 점검이에요. 자, 문제 봐요. 작업 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였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자,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온도 식혀줘야 되잖아요. 냉각에 관련된 것. 다음 몇 번이요? 4번. 이거 볼 것도 없죠? 다음 SA예요. 분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오일 점도에 대해서 분류한 건데요. 이 SA 번호로 표시를 해요. 번호가 클수록 못해요. 점도가 높대요. 뭐래요? 번호가 클수록 점도가 높대요. 요거 하나 기억하셔요. 맞죠? 점도가 높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겨울하고 여름이 있어요. 여름이 점도가 꽤 높죠? 왜요? 점도라는 놈은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철에 겨울하고 똑같은 점도의 말 그대로 오일을 써버리면 여름처럼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수준의 점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돼요? 점도가 큰 거를 써야 겨울하고 같은 점도의 수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시고 문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 봐요.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 사용 방법 중 옳은 거 물어봤어요. 다음 뭐예요? 4번이요. 여름은 겨울보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 사용한다. 맞죠? 큰 거 사용했죠. 맞죠? 왜? 큰 걸 사용해야 점도가 큰 거고 온도가 높으니까 이쪽 추운 데 대비해서 점도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높은 걸 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오일 필터 여과기예요. 문제 봐요. 기관에 사용되는 오일 여과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런 거예요. 틀린 거. 맞죠? 여과기 뭐예요? 여과기 뭐예요? 불순물 제거하는 거죠. 맞죠? 자, 다음 뭐예요? 엘리먼트 청소는 뭐래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뭐 한대? 세척한대요. 뭐라고요? 엘리먼트, 이거 여과지라고 그래요. 여과지는 뭐로 해요? 압축 공기 사용하지 않고 세척한대요. 자, 엘리펀트 뭐야 이거? 코끼리죠. 코끼리 코에 말 그대로 흙 묻었어요. 그럼 코끼리 코에 엘리펀트 코에 흙 묻었어요. 그러면 그 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압축 공기로 털어내야 돼요. 내가 씻어야 돼요. 세척하면 돼요. 다시요. 코끼리 코에 흙 묻었대요. 흙 묻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물로 뭐 하면 돼요? 세척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죠.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게요.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요. 자, 다음 17번이요.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 맞죠? 자, 문제 봐요.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엔진 오일 이거 아까 제가 설명 많이 했어요. 여기 보이세요? 마모가 됐어요. 틈새가 생겼네요. 기밀성이 부족하고 압력이 떨어지니까 오일 패널로부터 오일이 상승하고 그래서 결국 뭐가 돼? 엔진 오일 소비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기관 압축 압력이 높을 때가 아니라 어떨 때? 낮을 때 많이 소비가 되죠. 됐죠? 답 3번. 아까 그 키 센텐스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려가고 있어요. 다음 에어클리너가 막힐 경우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발생되는 형사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게 어떤 거예요? 막혔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도 뭐가 나와 있어요? 안 좋은 거 나와야 돼요. 자, 배기색은 흰색이 안 좋은 거예요? 까만색이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까만색이 안 좋죠. 그다음 출력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야 되잖아요. 증가해야 돼? 저하돼야 돼? 저하돼야 돼? 답 몇 번이요? 3번. 의외로 아까 이게 많이 풀려요. 여기도 지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배기관이 불량하여 배압이 높을 때 기관에 생기는 현상. 문제 봐요. 배기관이 불량하여 배압이 높을 때 기관에 생기는 현상 틀린 거예요. 자, 배기관이 불량하대요. 안 좋아요. 압력이 높다요. 항상 압력이 높으면 뭐 생각해야 돼요? 아, 온도가 올라간다. 이건 반드시 생각해야 돼.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틀린 거래요. 자, 온도가 다 봐요. 냉각수 온도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틀렸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거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돼요. 다음 터보차저 과급기예요. 문제 봐요.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과급기의 주된 역할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예요. 자, 과급기예요. 과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뭐를요? 공기를. 과하게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먹어요. 그럼 똥 어떻게 싸요? 많이 싸잖아요. 똑같아요. 과하게 공기를 들여 마시면요. 과하게 내보내잖아요. 출력이 어떻게 해요? 증대된다. 답 1번. 됐어요? 다음 축전지의 용량이에요. 문제 봐요.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 봐요.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됐죠? 자, 기억하세요. 자, 남자가 뭐요? 남자가 용될라 그러면 뭐예요? 용될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양 온천 가서, 맞죠? 온천 있어요? 가서 목욕하고 뭐 입으면 돼요? 수트 입으면 돼요. 그러면 남자가 용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남자가 용될라 그러면 우리 다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온양, 황산의 온도도 결정이 되고요. 온양, 양도 결정돼요. 온양 온천 가서 수트 입으면 돼요. 됐죠?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기동 전동기 취급이에요. 엔진이 기동되었는데 시동 스위치를 계속 ON으로 한대요. 그때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거예요. 자, 엔진 시동 킥박스 놓고 돌렸어요. 그거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계속 위축하면 나쁘겠죠? 어떻게 했냐?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이론 시간에 설명했을 거예요. 이거 엔진 잡았고요. 기억하세요? 여기에 모터 달아놨고 여기에 마그넷 스위치 설치했고 여기에 이렇게 톱니바퀴들 연결된 거 기억하세요? 그림 이거. 그리고 이 톱니바퀴 옆에 조그만 피니언 기어라고 있었고 플라이 휠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엔진 킥박스 돌리면 마그넷 스위치에서 그렇죠? 요 피니언 기어가 여기에 맞물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터가 작용해가지고 얘를 회전시켜서 플라이 휠이 돌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엔진이 어떻게 돼요?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요거를 계속 돌리고 있어. 모터를 통해서 계속 뭐가 지나가요? 전류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거기까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다이오드예요. 문제.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자,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뭐라고 그러냐? 답이 뭐예요? 다이오드예요. 자, 요즘에 선생님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들은 그래요. 이 교직원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애들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역겨워서요. 다 죽을 맛이래요. 뭐라고요? 역겨워서요. 다이오드 하고 싶대요. 결론은
다이하고 싶대요. 다이오드가 아니라 다이하고 싶대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역류를 방지하는 게 뭐예요? 다이오드예요. 자, 교직원들 학생 때문에 역겹고요. 그래서 다 죽을 맛이래요. 다이하고 싶대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은 외우면은 다음 몇 번이에요? 다이오드. 다음 AC 발전기에서 다이오드의 역할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 거. 요거를 우리가 정류라고도 얘기해요. 정류하고 역류 방지한다. 답 1번. 자, AC 발전기의 뭐예요? 작동. 그랬어요. 자, AC는 뭐냐면 교류 발전기인데요. 요거는 요거 하나 좀 암기하고 가시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요. 회전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자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회전자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막 돌아가면서요. 얘가 전자석이 돼요. 그다음에 이 고정자라는 곳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전류가 발생돼요. 됐죠? 그다음에 AC예요. AC를 뭐냐면은 이거를 교류 발전기라고 그래요. 교류 발전기예요. 그다음에 DC예요. 이건 뭐냐면 직류 발전기라고 그래요. 직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직류 발전기예요. 그래서 교류 발전기의 회전자는 뭐냐면요. 로터고요. 고정자는 뭐냐면 스테이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회전자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계자라고 그러고요. 고정자를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됐어요? 요건 하나 외우고 가셔야 돼요. 다시 회전자는 전자석 돌아가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고정자는 말 그대로 거기서 뭘 발생해요? 전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AC 발전기는 로터, 스테이터, DC 발전기는 계자, 아마추어예요. 자, 외웁니다. 제가 회고해 보니까 에로스 뭐예요? 사랑. 에로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아파요. 다시요. 제가 옛날을 회상해 보니까 회고해 보니까 사랑 에로스 하면 되게 아파요. 됐죠? 요거 하나 반드시 가지고 가시자고요. 이거 첫 문제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자, 문제 봐요. AC 발전기의 출력은 무엇을 변화시켜 무엇을 움직여서 조정하는가? 회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AC에서 뭐예요? 로터잖아요. 로터 전류를 조정해서 한다. 됐죠? 다음 로터예요. 자, 문제 봐요. AC 발전기,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이 되는 거. 전자석이 되는 회전자는 뭐다? 로터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회고해 보면 사랑, 에로스 하면 되게 아프다. 됐죠? 다음. 자, 26번 방향지시등의 점검이에요. 방향지시등의 한쪽 등 전멸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 봐요. 뭐가 문제예요? 등이 문제잖아요. 등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구가 문제겠지. 이거 물어보나 마나한 문제죠. 다음, 동력 전달 순서.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 바르게 나타낸 것. 이거는 눈 감고도 알고 있어야 되죠. 뭐예요? 피스톤에서 커넥팅 로드 돼서 크랭크 쭉 가고 얼로 가요. 이쪽으로 해. 그렇죠. 클러치 가는 거. 답 4번.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 충분할 거예요. 다음 클러치 디스크예요. 클러치판. 문제 봐요. 기계식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기에서 클러치판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의 역할. 요거 하나 봐요. 앞으로 문제 중에 스프링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스프링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스프링의 역할은요. 첫 번째 뭐예요? 당연해요. 충격 흡수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요. 이 스프링을 통해서 말 그대로 어떤 캡, 뚜껑을 씌운다고 그러면요. 누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압의 효과가 있어요. 가압의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스프링이라는 말 나오면은 이것도 하나의 키 센텐스로 알고 계셔야 돼요. 충격이 흡수되거나 아니면 가압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스프링 역할 다 몇 번이에요? 2번. 충격 흡수. 됐죠? 그냥 직관적으로 찍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조향 장치의 일반이에요. 자, 지게차의 일반적인 조향 방식. 굴삭기 문제인데 지게차 나왔어요. 이것도 왜 나오는지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조향이라는 거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차량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구동, 즉 힘이 전달되는 게요. 앞바퀴예요. 앞바퀴. 그리고요. 내가 방향을 바꾸려는 조향 있잖아요. 이 조향도 대부분 뭐냐면 앞바퀴. 이건 일반적인 차량. 근데 지게차는요. 특이해요. 구동은 앞바퀴인데요.
조향은 방향을 바꾸는 건 뭐냐 뒷바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를 볼 때는 항상 어떻게 이렇게 뒷짐지면서 보면 돼요. 어떻게요? 뒷짐지면서 보면 돼요. 뒷바퀴 조향이 바로 뭐예요? 지게차예요. 그렇죠? 뒷짐지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답 4번이에요. 다음 30번이에요.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 핸들 조각이 무거운 이유, 무거운 원인이에요. 자, 문제 봐요. 유압식 조향 장치의 핸들의 조작이 무거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자, 무겁다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거리가 먼 거라고요. 그럼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작이 무거운 원인가 아닌가? 잘 안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잘 움직이는 거죠.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펌프의 회전이 빠르다. 빠르면 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원래는 뭐라 해야 돼요? 무거운 애는 느려야 되는데 빠르다고 했으니까 답이 틀린 거죠. 그래서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죠. 자,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